그럼 지금부터 배경원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인데 안녕하십니까. 대한상의 최태원입니다. 먼저 배경원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님과 또 기업 여러분께 이렇게 다 이른 아침에 바쁘신 스케줄에도 와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첨단 사업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만은 AI와 반도체 디지털 전환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었고, 또 기술 혁신이 즉 생존과 직결되는 대변혁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달라질 것입니다. 사실 최근 제가 제일 많이 하고 다니는 얘기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어떻게 하면 다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가장 큰 화두이고, 솔직히 거의 모든 얘기들이 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아시다시피 보면은 90년서부터 매 5년 1%씩 저희의 성장률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잠재 성장률이 0.9%대까지 내려온 거죠. 이 상태로 5년이 지나면은 저희 잠재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거 한번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나면은 그다음부터는 저희가 리소스를 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곳에 리소스가 모이게 만드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새로운 앞으로의 5년 동안 저희의 이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저희의 대한민국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시는 배경원 부총리님을 모시고 정책 방향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상당히 귀중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총리께서는 AI 디지털 혁신 분야에서 깊은 전문성을 쌓아오셨고요. LG AI 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국내 AI 연구 개발을 이끌었고, 올해 새 정부의 초대 과학기술 부총리에 취임하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배경원 부총리님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원입니다. 몇 분 모여서 이제 좀 간담회 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갖고 말씀 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준비한 자료가 있지만은 이제 대한민국이 AI를 강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들, 이런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들 위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AI를 매일매일 쓰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AI를 매일매일 이제 쓰십니다. 사실 AI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생들, 사실 리포트 작성하거나 문서 작성, 그리고 이미지 생성 이런 데 창작 분야에서 이제 AI가 많이 최근에 생성형 AI가 많이 활용되기도 했고, 지금은 전문적인 어떤 업무의 어떤 의사결정하는데도 이제 AI를 많이 활용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LMM이 우리가 어떤 문서를 생성하고 요약하는 걸 넘어서 실제 이제 이 AI가 멀티모달로 확장하고, 그래서 이미지, 멀티모달 생성,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의 활용들이 이뤄지고 있고, 이걸 넘어서 실제 AI가 그러니까 실제 AI가 액셔너블 AI로 넘어가면서 AI가 스스로 어떤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실행하는 이런 레벨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제품을 구매할 때 제품을 이제 찾아보고 관련된 가격 성능 비교들을 이제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AI가 알아서 하고, 심지어 이제 구매 결정에 대한 의사결정까지 이제 AI가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실제 기존의 AI는 우리 컴퓨터상에서 있는 소프트웨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이 AI가 이제 물리적 세계로 넘어가면서 이제 닥쳐야 될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AI의 어떤 그 작용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산업 AX 얘기하고 있고 피지컬 AI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실제 물리적 세계의 AI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문제들을 누가 빨리 선점하냐에 따라서 저는 피지컬 AI 강국이 어느 나라가 되냐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이제 단순히 그냥 뭐 문서를 생성하고 내가 필요한 어떤 정보를 찾고 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과학 분야에서 굉장히 AI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알파폴드 연구 개발로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실제로 많은 그 AI 기업뿐만 아니라 뭐 바이오 기업들, 의료 분야들 이런 데서 AI 활용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 그 각 분야에서 해당되는 어떤 전문 영역에서의 어떤 연구 분야 성과를 AI와 접목했을 때 거의 100배, 10,000배 이상의 어떤 효과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존에 우리 인류가 풀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을 AI로 풀어가고 있고 과거에는 AI가 많은 데이터를 이제 학습해서 그 많은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없었던 어떤 지식 그 용량의 한계를 넘었었다라면 지금은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똑똑해지고 더 추론도 잘하고 이런 역량을 통해서 AI가 우리 인간과 같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같이 동료로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존재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AI를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AI를 통해서 더 나은 국가를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EU에서도 이제 AI를 어떻게 보면 미국의 그 공세를 막기 위해서 좀 방어적인 어떤 정책을 그동안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뭐 EU도 이제 공격적인 태세로 이제 AI를 받아들이고 있고 투자를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미국 중심으로 AI가 많은 투자가 되고 있고 성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20위권의 AI 모델이 다 미국과 중국의 AI 모델입니다. 특히 미국도 AI 그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 짓기도 하고 AI 액션 플랜 최근에 이제 AI 플러스 사이언스 강화를 위한 어떤 제네시스 미션 등 AI 투자를 강화하고 있고 중국도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사실 어쩌면 중국이 더 무서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실제 미국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빅테크 중심의 AI 투자를 많이 하고 좋은 AI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은 중국은 사실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그 AI 그 소프트웨어 상에서의 어떤 컴퓨터 상에서의 AI를 어떤 물리적 세계의 어떤 AI로 끌어내는데 노력들을 저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산업 AX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 강국으로 가기 위해서 중국이 좀 더 치고 나가는 것은 아닌가. 그걸 위한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떤 인프라들을 중국이 굉장히 지금 잘 갖춰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사실 한국도 강점이 있습니다. 한국도 그 미국과 중국 그 사이에서의 어떤 나름의 어떤 포지션을 우리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정부에서도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실을 좀 보면 사실 저는 이렇게 이런 그 지표들을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어떤 투자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워 나가면 이런 뭐 글로벌 AI 인덱스나 이런 어떤 지표들의 어떤 숫자는 조금씩 높여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동안 AI에 대한 어떤 투자와 노력들을 그래도 뭐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1, 2, 3, 4 저희가 뭐 그 글로벌 AI 인덱스 뭐 2025에 5위, 스탠포드 글로벌 AI 연동성 2025 4위. 사실 이 숫자가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AI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신다면 저는 아직도 좀 우리가 좀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사실 글로벌 1, 2위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더 많은 투자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좀 잘 보시면은 아까 제가 이제 세계 그 20위권의 AI 모델이 거의 다 미국과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우리도 들어가야
그리고 뭐 한두 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세네 개, 다섯 개 이상 우리도 좀 들어갈 수 있어야 우리도 비로소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이제는 AI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언어 장벽도 없습니다. 사실 뭐 한국어 특화된 이제 AI 모델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이 언어 측면에서의 어떤 장벽은 이미 AI에서 넘어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AI 기술과 시장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글로벌 경쟁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AI 3대 강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AI 3위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글로벌 어떤 탑 수준의 AI 기술 경쟁력과 서비스 경쟁력을 우리도 반드시 확보해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냥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만드는 어떤 AI 기술에 계속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AI 생태계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나름의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고 기술 모델들을 만들어가고 있지만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성과는 저는 아직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이제 뭐 LGI 리서치 그리고 업스테이지에서 좋은 어떤 AI 모델들을 발표하고 있고, 아마 제가 이제 있었던 LGI 리서치의 엑사원이 830만의 다운로드 수 허깅 페이스에서 기록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830만의 허깅 페이스 다운로드 수가 과연 그게 산업적 의미로 우리가 얼마나 임팩트를 만들어낸가 이런 계산을 해본다면 아직도 전체 AI 그 기술 임팩트에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저희는 성과를 우리나라는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그 최고 수준의 AI 기술 우리가 수용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이 있고, 사실 미국에서 미국과 많은 그 글로벌 기업들이 국가들이 우리나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그런 AI에 대한 어떤 잠재성,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조 분야의 역량, 그리고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역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과 여러 가지 좀 협력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한국에서 AI 투자를 하기 위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해주셨고, 이제 정부에서도 사실 AI 강국, 실제로 AI 생태계가 만들어지기 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 고민들, 투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6년도 AI 예산이 3배 정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총 9.9조 원, 약 10조 원에 달하는 AI 예산 편성을 했고, 또 국민성장 펀드 150조 원 중에서 약 30조 원을 AI 투자에 할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AI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올해 국가 AI 전략위원회가 출범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이제 과기 부총리가 이제 다시 이제 부활하면서 과기 관계장관 회의도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새 정부의 AI 비전을 말씀드리면은 AI 전략위원회 중심으로 한 약 80여 개 AI 액션 플랜을 저희가 수립하였고, 그 액션 플랜 중심으로 저희가 범부처의 AI 실행을 강하게 해나갈 예정입니다. AI로 진짜 성장, 그리고 국민의 어떤 보편적 삶의 질을 개선하고 인류와 글로벌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서 실제 저희가 4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사람 중심의 어떤 포용적인 AI, 또 저희는 무엇보다도 이게 정부만 의지만 갖고는 할 수 없고, 민간이 이제 원팀이 돼야 되고, 또 이제 AI 친화적 시스템을 만들고 AI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AI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범국가 차원에서의 AI 대전환을 내년부터 만드는 해로 만들어 갈 겁니다. 그리고 글로벌 AI 기본섭외를 통해서 누구나 AI의 혜택을 노릴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좀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핵심 과제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독자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년 6월까지의 목표는 세계 탑 10 안에 드는 AI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5개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고, 네이버, 업스테이지, SK, LG, NC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각 5개 기업만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5개 기업별로 각 그 기술 그리고 서비스 관련된 컨소시엄들이 모여 있습니다. 정부는 이 5개 컨소시엄에 AI 인프라를 지원하고 데이터를 지원하면서 궁극적인 목표는
세계 탑 수준의 AI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AI 모델 개발을 계속하면서 가장 부족했던 것이 사실 AI 인프라였습니다. 사실 AI 인프라가 좀 어느 정도 좀 더 지원이 된다면 우리도 좋은 성과를 좀 더 만들 수 있을 텐데 하나 좀 아쉬움이 늘 있었고요. 물론 뭐 좋은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AI 뭐 인프라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좋은 데이터들 그리고 좋은 문제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과거와는 다른 어떤 패러다임으로 지금 경쟁이 지금 치닫고 있는데요. 이제 많은 인프라, 많은 데이터만 가지고 좋은 모델을 만들 수는 없고요. 이제는 AI가 어떤 추론형 모델로 이제 발전하기도 하면서 실제 그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어떤 많은 양질의 데이터들만 모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전문가들이 각 분야별로 그 데이터들을 AI가 학습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고 또 이제 피드백을 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다 이제 더 고도화된 어떤 전문적인 어떤 AI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2, 3년 전만 해도 AI가 제일 잘할 수 없는 게 수학 문제 푸는 거랑 코딩을 잘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은 어떤 그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이 코딩을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하는데 AI를 활용하지 않는 개발자는 이제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이슈를 AI가 다 문제를 풀었고 이제 수학이나 과학 이런 문제들 다 정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그 전 세계가 이제 AI로 발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단순히 어떤 지식 중심의 어떤 AI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각 전문 분야별로의 어떤 특화된 ASI, 어떻게 보면 그 초인공지능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 1차 결과는 이제 올해 이제 12월 30일 이제 공개가 되고, 평가가 내년 1월에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차 평가를 하고 또 2차 평가가 6월 달에 있습니다. 6월 달에 이제 평가의 결과를 세계 탑 10 정도 수준의 모델 정도를 기대하고 있고, 이번에 1차 평가가 사실은 지금 개발 진행된 지 이제 4개월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큰 기대를 저는 하진 않고 있으나, 우리 각 컨소시엄에서의 자신감은 굉장히 좀 충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도 좀 좋은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이 결과가 나오면은 일단 모든 모델들은 가급적 오픈소스로 공개가 될 것이고, 실제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AI, 민생 AI 프로젝트, 그리고 관부처 AX 프로젝트에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이게 공개가 되면은 각 분야별로 특화 AI를 만들어가는 이런 사업들의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원하고자 있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이제 AI 민생 10대 프로젝트라고 해서, 실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여기 적어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AI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또 AI를 통해서 많은 또 일들을 해결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국민들은 AI를 어떻게 쓰지? AI를 쓰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거지? 하는 이런 고민들, 이런 생각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 입장에서 이 AI를 편리하게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고, 일상생활에서 이 AI 효용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젝트를 내년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제품을 우리가 구매하거나 농수산식품을 우리가 구매할 때 어디서 사면 제일 싸고 좋은 제품을 우리가 구매할 수 있지라는 것들도 이제 AI가 해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무서 가서 이제 상담하는 일들도 AI를 통해서 대신 할 수도 있을 거고, 우리 국가 유적지 같은 데 갔을 때 설명, 이제 보통 이제 하나씩 끼고 이제 그 설명을 듣는데, 진짜 AI를 통해서 좀 더 살아있는 어떤 그 생동감 있는 해설을 들어볼 수도 있겠고, 실제 이런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우리 일상생활에서 AI를 접목할 분야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야에 AI를 먼저 접목을 하는데 정부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불과 작년 그리고 올해 초만 해도 사실 AI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늘 하는 얘기들은 AI 인프라 부족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늘 AI 인프라가 없다, 한국에 GPU가 4만 장이 있는 것이냐, 5만 장이 있냐, GPU 10,000장을 들어올 수 있냐 없냐, 이런 논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정부도 이제 그 단계적 계획을 통해서 GPU 5만 장을 이제 2030년까지 확보하기로 했고, 제가 이제 임명이 돼서 이제 목표 설정을 좀 다시 했었습니다. 2030년까지 정부 차원에서의 GPU 5만 장은 좀 의미가 없고, 어떻게 보면 좀 그 기간을 좀 빨리 당겨서 2028년까지 GPU 5만 장을 확보하고, 또 민간 협력을 통해서 또 이번에 저는 의미가 있는 것이 GPU, 엔비디아 그 젠슨왕 방문 때 민간 기업에서 같이 이런 GPU 확보에 대한 어떤 노력을 해주셨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항상 AI 개발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 모든 것들이 다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부족하고 데이터도 부족하고, 그러나 아주 기본이 되는 이런 AI 인프라만 어느 정도 우리가 확보가 될 수 있어도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비록 이제 기업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좋은 AI 인재들이 많이 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재들이 학교에 있을 때 충분한 어떤 AI 인프라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연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은 굉장히 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고, 이 부분을 잘 다지기 위한 노력을 오래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30년까지 차질 없이 GPU 20만 장 이상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정부와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데이터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실제 그 좋은 AI 인프라가 잘 깔려 있어도 좋은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 뭐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다들 이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이제 데이터가 없어요. 데이터가 부족해요. 사실은 양질의 의미 있는 데이터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싸게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처럼 데이터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숙련자들이 데이터 작업을 해서 레이블링해서 이런 데이터를 구축하고 하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그런 작업은 이제 어느 정도 다 끝났고,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어떤 영역, 그리고 공공 영역에서의 또 이제 민간에서 다룰 수 없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공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걸 위해서 정부도 어떤 데이터 규제를 완화를 통해서 최대한 민간에게 제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위하고 문체부랑 이런 얘기들을 좀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는 것은, 사실 이런 AI 대전환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사실 다들 이제 우리가 AI 통신 이제 하는 데 있어서 비디오 스트리밍의 뭐 끊김 현상이나 한국에서 그런 어떤 통신상의 어떤 장애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마 거의 없으실 겁니다. 이제 5G 시대로 이제 넘어오면서 많은 멀티미디어 스트리밍이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서비스할 수 있게 됐고, 사실 근데 이제 AI 시대로 넘어가면서 더 많은 어떤 데이터 처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6G 상용화 준비나 AI 랜 같은 어떤 준비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은 결국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좀 겪게 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좋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어떤 인프라를 구축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또 하나가 이제 정부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부분이 어쨌든 간에 지금의 LMM은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에 또는 디퓨전 모델 이런 계속 확장 변형된 모델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금의 AI 모델은 어떤 정해진 아키텍처 안에 얼마나 데이터를 잘 이렇게 많이 집어넣는가에 관한 문제였다면은, 사실 이제 좀 원천적으로 우리도 이제 AI 기술, 원천 기술에 대한 고민도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GI 어떤 기술에 대한 어떤 원천 기술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인간의 어떤 뇌를 닮은 어떤 뇌모사 기반 AI,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고성능의 GPU로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붓고 뭔가 연산 처리를 하다 보니까 전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전력 문제도 이제 굉장히 좀 심각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GPU 26만 장이 만약 한국에서 2030년 안에 들어온다면 아마 500메가와트에서 뭐 많으면은 뭐 700메가와트 정도의 어떤 수요가 이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게 GPU 26만 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의 AI 수도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2030년까지 어떤 기반을 다지고 AI 우리가 생태계를 만들고 글로벌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가 2030년도 이후에는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런 AI 인프라가 100만 장, 거의 이 100만 장 이상 한국에 우리가 들어오고 이런 AI 데이터 센터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전력 문제를 지금부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고, 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에너지 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제 우리가 이제 AI 이 반도체 분야에 있어서 경량 그리고 저전력의 이 AI 칩을 어떻게 만들고, 또 이제 어떻게 저전력의 어떻게 보면 AI 모델 아키텍처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피지컬 AI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저는 감히 말씀드려서 지금 상태로 우리가 피지컬 AI 강국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피지컬 AI 강국이 되기 위해서 피지컬 AI를 잘하기 위한 어떤 환경 인프라가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 제조 분야의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기반에 우리가 기틀을 잘 만들 수 있다면 피지컬 AI를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어떤 환경들을 잘 만들어야 되고요. 피지컬 AI용 데이터들을 잘 셋업을 하고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걸 기반으로 전체 우리가 목적하는 어떤 월드 모델들을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월드 모델은 기존의 LMM, 멀티모델과는 전혀 다른 수준의 얘기가 될 겁니다. 기존의 LMM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컴퓨터 환경상에서의 어떤 동작하는 AI였다면, 월드 모델은 어떤 물리적 세계의 현실적인 어떤 상황까지 고려한 AI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도 힘들고, 이런 모델이 현장에서 적용되는 것 자체도 쉽진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처음부터 범용적인 월드 모델을 만들어 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제조 특화 분야, 그리고 과학기술 분야, 이런 특화 분야별로 우리가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고, 거기에 더 이제 추가적인 환경들을 고려해서 피지컬 AI 모델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도체는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사실 GPU 의존도를 이제 없어야 되는 것은, 좀 줄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산 AI 반도체를 우리가 육성하고 투자하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국에 이제 NPU 서버 업체들이 있고 엣지 기반의 NPU 업체들도 있습니다. 성능이 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100%, 90%의 성능을 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AI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100점을 맞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NPU 내년부터 사실 공공에서 일단 많은 지금 AX 프로젝트들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에서 먼저 이 국산 NPU를 저희가 도입해서 실증 사업들을 하고 진짜 레퍼런스를 만들어가는 지원들을 할 계획입니다. 인재 차원에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 기존에 이제 AI 대학원이 운영이 되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존의 AI 대학원은 주로 이제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주로 이제 모델 기반의 중심의 연구 대학원이었다고 보면은, 이제는 AX 대학원을 이제 만들어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기업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고, 실제 각 분야의 도메인 전문가들이 AI를 공부를 해서 바로 현장에서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인재들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내년부터 AX 대학원을 이제 신설을 하고,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들도 AI 중심 대학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좀 인프라 지원, 그리고 장학금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보도됐다시피 저희가 국가과학자 제도를 내년부터 신설할 겁니다. 사실 석학급 국가과학자들을 이제 우리가 선발하고 그들에게 영예성 어떤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처음에 이제 원했던 것은 젊은 국가과학자, 젊은 AI 플러스 과학기술의 어떤 이런 젊은 과학자들을 많이 키워내고 또 이제 격려하는 이런 어떤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내년에는 좀 계획 예산을 통해서 내후년도에 저희가 또 확산시킬 수 있도록 또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국가 AI 대전환 시대입니다. 사실은 정부 부처 안에서도 각각의 이제 사실 칸막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각 분야별로 뭐 산업부, 중기부, 과기부, 뭐 행안부 다 각각의 부처별로 이런 AI 관련된 아젠다를 가지고 있고 저마다 각자의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 그동안 좀 각자 달려온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뭐 대통령님도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과학기술 부총리를 부활시킨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학기술과 AI 지금 시대에서 이 아젠다를 우리가 잡지 못하면 어떤 대한민국이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부총리가 이제 부활이 됐고, 실제 이 AI 분야에 있어서도 사실 하나의 부처가 이 모든 것들을 소화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 장관회의도 만들어졌고, 범부처 간의 어떤 그런 협업을 하기 위한 어떤 협력 체계를 범부처 차원에서도 만들 거고, 실제 이런 정보와 또 민간의 협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저는 뭐 AI 로봇, 자동차, 팩토리 이런 선박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저 과정이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AI 모델도 있어야 되고, 좋은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그 환경에 고려한 어떤 그 특히 이제 AI 전문가들과 도메인 전문가들의 결합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 시간이 걸릴 거고, 데이터를 또 재정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또 진통이 있을 거고, 그런 어떤 진통을 통해서 저는 반드시 하나의 좋은 레퍼런스들을 분야별로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하나씩 만들어지면 이것들을 확산하는 속도는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의 그 레퍼런스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저는 확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런 어떤 기업에서 이런 좋은 각 분야별로 좋은 레퍼런스를 만들기 위해 최대한 지원을 할 거고, 사실 저희가 이런 AI 지원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이게 좀 방점을 찍고 있는 분야가 지금 수도권 중심에 편중된 이런 투자가 지역으로 좀 확산하는 데 저희가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북, 대구, 경남, 그리고 전남 중심으로 지역 그 안배를 해서 이런 AX 과제, 실증 과제들을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뭐 5천억, 6천억 또는 1조 정도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제가 좀 역점을 두고 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 제가 이제 그 정부에 들어오기 전에 대통령님께도 처음 제안 드렸던 건데, 결국 AI를 의미 있게 활용하는 대상이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저는 사실 과학기술계가 AI를 잘 활용해서 더 의미 있는 어떤 연구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AI 모델로는 사실 지금의 각 연구 분야의 수준에 도달하는 그 연구 성과들을 만들어 나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바이오면 바이오, 어떤 반도체면 반도체, 뭐 이런 2차 전지면 2차 전지, 각 분야별로 전문화된 이 파운데이션 모델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사실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그러니까 실제 어떤 상용 서비스를 하거나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파인 튜닝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은 이 파운데이션 모델을 어떤 내가 특정 영역에 파인 튜닝 하는 것이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들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은 처음에 이제 6대 분야를 정했습니다. 6대 분야의 과학기술 분야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잘 만들고, 그걸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그 분야에 이제 우리 연구자들이 이 AI와 일을 하고 성과를 만들어서 연구할 수 있는 환경들을 좀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저는 사실 대한민국이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각 분야, 이런 물리, 화학 이런 분야에서도 이런 AI를 잘 활용해야 높은 수준의 성과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을 좀 차질 없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대한상의 회장님께서도 아마 이 모든 회의에 다 참석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픈 AI MOU, 엔비디아와의 어떤 협력, 그리고 APEC에서의 AI 이니셔티브, 그리고 UAE와의 전략적 AI 협력 프레임워크, 이 모든 그 논의들이 사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AI를 했던 사람으로서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굉장히 좀 기대도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 AI를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의 AI 모델이 정말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글로벌 수준의 빅테크들과
그리고 많은 어떤 글로벌 기업들과 얘기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AI 기술과 서비스를 우리가 만들고 그 정도의 우리가 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말로 많은 어떤 글로벌 기업들 국가에서 한국과의 어떤 협력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첫 번째 이유는 사실 지금은 우리가 AI에 대한 어떤 잠재적 역량이 강해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어떤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제조, 강국으로서의 어떤 제조 데이터를 많이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피지컬 AI 강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을 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이제 사실 AI 사업이 이제 호황이 되면서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도 계속 발전하는 것처럼 사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조 쪽 얘기를 많이 드렸지만은 우리 문화 쪽도 강점이 있고 국방에도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많이 있고 그 분야에 AI를 잘 결합하고 사실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더 많은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정부도 그 일을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분들이 이제 와 주셨는데 사실 AI 이제는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이런 강의하면은 드렸던 말씀 중에 하나가 CEO들 각 그 의사결정권자들이 AI를 직접 활용하시고 AI를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할지를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적어도 대한민국의 리더라면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시지 않으셔도 이제 되는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내년부터는 실제적인 어떤 AI 생태계를 만들고 실제적인 성과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정부에 와서도 우리 부처에서도 단순히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 우리가 성과를 만들고 실제 우리 기업들이 AI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그걸 통해서 재투자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정부가 언제까지 매년 AI 인프라 투자를 지금 이상으로 하기는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I 산업의 붐을 일으켜야 되고 그걸 통해서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제 좋은 인재들이 분명히 한국으로 몰려들 거고 한국에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몰려들 겁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대한민국 KAI가 강한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정부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총리님 감사합니다.